현아와 길벗의 도시 이야기. 안녕하세요, 현아입니다. 어느덧 새로운 정부가 출범한 지도 한 달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부터는 장마가 시작된 것 같아요. 작년 여름 무척 덥고 길게 느껴지셨죠? 올 여름은 또 어떨지 그냥 궁금해만 할 수 없어서 제가 이것저것 자료를 찾아보며 여름을 전망해봤습니다. 올해 장마는 평년보다 조금 길 것이라는 예보가 있네요. 아마도 많은 분들이 예측하셨을 것 같은데요. 전주가 속한 남부지방 기준으로는 7월 20일에서 25일 사이까지 이어질 거라고 하고요. 기온은 예년보다 높고 강수량도 좀 더 많을 거라고 합니다. 작년처럼 쉽지 않은 여름이 될 수도 있겠네요. 무엇보다 걱정되는 건 집중호우인데요. 우리 모두 미리미리 대비를 잘해서 큰 피해 없이 여름을 잘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름의 투입, 6월 24일 DJ DOC의 여름 이야기를 들으며 도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이번 방송도 지난달과 마찬가지로 한 달을 정리해보는 시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게스트 없이 도시 이야기 코너로만 진행되는 방송을 준비했는데요. 근데 오늘은 저희가 실시간 유튜브 방송이 아니라 저희가 다음에 녹화로 좀 진행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그 양해 부탁드리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달은 지난 방송보다 한 계단 더 올라섰다고 해야 할까요? 뭔가 또 저희가 야심차게 준비를 했습니다. 걸어서 전주 속으로를 기다렸던 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그 정규 코너가 새롭게 마련된 그 이후에 새로운 코너 바로바로 저희가 막 뭔가를 만들어내요. 이렇게 바로 뚜벅이 오키의 한 달을 또 준비해 봤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나요? 지난달에 저희가 코너로 이렇게 한 달을 마무리하는 시간을 준비했었잖아요. 그때 지난달에 길버 PD님의 PD의 습작 영상도 있었는데요. 혹시 그 코너가 궁금하시지 않으세요? 그 코너 이번에 오늘은 진행되지 않습니다. 네, 그 코너가 그러면 한 달 만에 시작하자마자 바로 폐지가 된 걸까요? 네, 아니면 살짝 쉬어가는 걸까요? 네, 배지는 아니고요. 네. 지난번에는 그 코너 하나만 가지고 하기는 조금 해서 준비가 안 된 상태로 한번 해본 거였고 습작을 좀 더 많이 만들어서 정시호 데뷔를 좀 할까 합니다. 그래서 다음에 언젠가 한번 그 보일러를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언젠가 돌아올 PD의 습작 영상 저희가 기대를 하도록 하고요. 네, 오늘 두 분 코너를 운영해서 하실 두 분을 먼저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진경은 작가님 걸어서 전주 속으로 진경은 작가님 그리고 여러분들 아마도 이렇게 오키님도 저희 방송에 자주 출연하시는 분인데요. 그 초대 손님으로 그동안 왔지만 이제 코너 하나를 정식적으로 맡아서 정규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함께 뵙는 분입니다. 오키님 이렇게 두 분 먼저 오키님부터 새로운 인물부터 좀 소개를 하실까요? 네, 불러주셔서 네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오늘 또 초대받은 소감은 또 남다르네요. 다른 이유로 왔기 때문에. 근데 저도 마찬가지로 PD의 습작? 네. 그것처럼 PD의 습작 영상. 네. PD의 습작 영상처럼 한 달 하다가 잘리는 건 아닌지 갑자기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니요, 두 분의 케미를 봤을 때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것 같고요. 저희 진경은 작가님. 근데 우리 그 길벗 PD님의 그 지인 돌려막기인 것 같아요. 뭔 소리예요? 아니 초대할 말 하니까 한 거지. 저 안 간 사람 아니거든요. 네, 저희 그 항상 자전거 길에서 자전거와 함께 그리고 또 술집에서 술과 함께 만나던 사람들이 이렇게 방송에서 만나니까 좀 새롭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혹시 이 방송 이후에 이 다음 2차의 뒤풀이 자리가 기대되는 아마도 그런 시간 아닌가요? 백스테이지라고 되게 그런 게 있거든요. 원래 이 본방보다 그 무대 뒤의 모습이 훨씬 재밌을 것 같아요. 그렇죠. 나중에는 우리 백스테이지 이게 뒤에 보면 1000% 술자리입니다. 이게 100%가 아니고 그 자리에서 아마 나중에 유튜브로 한번 한다면은 거의 너무 좋네요. 우리가 아마 시청률이 엄청 오르지 않을까. 그리고 이렇게 방송을 하면서 댓글을 달아주시거나 이렇게 되면 저희가 2차 때 모시는 거죠. 초대를. 그렇죠. 그러면 댓글을 열심히 달리지 않을까. 그럼요. 그럼 술집 차리죠 저희가. 참고로 대박 날 겁니다. 지난달에 걸어서 전주 속에서 전주 속으로에서 곱창집을 언급을 했었고 바로 갔죠. 네, 아주. 오늘도 그런 갔더니 그때도 역시 아니 저기 했어. 저기 그 없었잖아요. 다 팔려가지고 저희가 마지막으로 맞아요. 저희가 떨이 끝내고 문 닫고 왔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 평일에 그 정도면 엄청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정말 맛있었어요. 역시 우리 진 작가님은 술에 진심이시네요.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근데 4명이 다 그런 것 같은데요. 특히
네. 아, 자 그럼 우리 지금 들어가야 돼요. 네, 이야기를. 네. 네. 네, 아, 네. 하시죠, 인사하느라고 하시죠. 네. 너무 즐거워서. 자, 그럼 먼저 한 달을 돌아보는 시간부터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자, 우리 도시의 한 달, 그리고 각자의 한 달, 함께 지내온 한 달을 되짚어 보면서 세 분이 나누고 싶은 이야기를 한 마디씩 들어볼까 싶습니다. 저 오케님 먼저 이번 한 달을 어떻게 지내셨나요? 이번 한 달은 아마 12월 3일 계엄의 연속에 이 네. 마지막 방점을 찍는 음.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고요. 뭐 그래서 달라진 대한민국을 기대하는 국민들이 많이 있고 이번 한 달은 개인적으로는 이따가 이야기하게 될 헤어질 결심. 네, 을 헤어질 결심. 머릿속으로만 했다가는 결론을 못 내릴 것 같아서 주변에 일단 소문부터 내자. 오. 해서 그렇게 네. 해서 그 헤어질 결심하고 완결을 네. 지은 한 달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코너 저희 방송과 만날 결심과 헤어질 결심이 같이 만나 그렇게 됐네요. 저 진경 작가님. 네, 저도 이번에 그 6.3 대선에 대해서 굉장히 의미가 깊었는데요. 특히나 이제 우리 전북이 그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80%가 넘는 지지율을 좀 보였고, 그다음에 15대 대선 이후로 아주 큰 득표율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좀 충격적이었던 게 이인 김문수 후보도 10%대 득표율을 올렸다는 거. 전북이 샤이 김문수 보수 세력이 있다는 거에 조금 전북이 이렇구나라는 생각도 했고, 개인적인 6월에는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자전거에 엄청 빠졌었어요. 근데 그렇죠. 역시 까불다가 다쳤습니다. 네, 그래서 신나게 지금 막 물이 오르던 찰나에 다쳐가지고 한 달 동안 자전거를 못 탔거든요. 그래서 6월 말에 이제 7월쯤에는 그래도 새벽에는 꼭 타보려고. 지금 좀 많이 중입니다. 좋아지셨어요? 네, 많이 좋아졌습니다. 네. 그래요. 네, 그러면 다행히. 다시 한번 심기일전해서 그럼요. 자전거 타는 우리 S라인 예. 경은 언니 네. 네, 예. 기대합니다. 네, 지난번 감사합니다. 방송에서 공식적으로 공포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네. S라인을 네, 허리. 그럼요. 개미허리를 개미허리. 강조했는데 네. 개미허리가 되겠다 했는데 갈비뼈에 금이 갔어. 근데 시동은 걸고 있는 거 예. 아까 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지난 방송에 개미허리를 공포하셨거든요. 네. 근데 지금 한 달 만에 갈비뼈가 나가서 지금 그러니까. 자전거를 다시 못하는 그리고 상황. 몸무게가 네. 7kg가 불었다가 8kg가 엄청 불었다가 불었습니다. 엄청 누워만 있었더니 먹었더니 네. 불었습니다. 예. 열심히 그렇습니다. 빼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가 개미허리를 네, 위해서 개미허리. 네. 향해 갑니다. 네. 네, 뭐 저도 살짝 말씀을 드리면 저희 길버님부터 얘기를 들어볼까요? 그럴까요? 네. 저는 이제 PD답게 그 한 달을 방송과 함께 연결을 시켜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 방금 얘기했던 그 12월 3일로부터의 6개월이 큰 단락을 짓고 새로운 정부가 그 사이에 6월달에 출범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도 새로운 정부가 시작된 6월 짙어가는 여름 이렇게 적었는데요. 여기까지는 참 좋았는데 이제 그게 좀 일단락 지어지고 해결이 되니까 다시 이제 일상으로 돌아와서 우리 가장 가까운 문제를 생각을 해보게 돼요. 예를 들면 대선 공약으로 제시되었던 문제들, 그게 이제 좀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거슬리는 공약이 있었는데, 그 시외버스 터미널을 신축하는 것을, 전주시 시외버스 터미널 신축하는 것을 대선 공약으로 냈던 거, 이게 굉장히 아쉬움이 좀 들었습니다. 이제 뭐 오늘 그 얘기를 깊게 하자고 하는 건 아닌데 간략하게 좀 짚고 넘어가자면, 버스는 실제 현재 이제 예전에 우리가 익숙했던 그런 그 시대가 아니에요. 어디로 갈 수 있는 노선들이 거의 없고 많이 줄어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점점 이제 없어질 위기에 처해 있는데, 그런 문제, 그러니까 광역교통에 대한 문제를 본질적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물론 터미널이 낙후되고 있지만 그런 것들을 대선 공약으로 내세울 것인가, 그런 것들이 지역에서 고민이 이루어지고 있지 못했다는 것들이 확인되면서 역시 우리가 해결해야 할 것들이 더 많구나, 이런 것들이 새삼 확인됐다, 이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다시 큰 문제를 내려놓고 우리 주변의 문제를 좀 살펴보는 쪽으로 방향을 좀 전환
시켜볼 필요가 있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무거워지네요. 네. 살짝 제 템포를 찾아서 저는 이번 한 달이 정말 빠르게 지나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이 월말을 결산하는 이 프로가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저도 그래요. 맞아요. 네. 맞아. 정말 빨리 갔어요. 네. 개미오리 계속 기억나요. 네. 네. 그래서 부담 만땅 주는. 그러니까 정말 바쁜 한 달이었는데 뭐 지금 요즘에 학교가 종강을 해서 이제 학교 이제 강의 끝나고 이제 성적을 내고 있는데 만감이 교차를 해요. 이 시기가 되면. 그래서 제가 그동안 학생들을 제대로 설득하고 제대로 이해하기 쉽게 강의를 했었나 이런 것과 함께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 가장 마음 아픈 거는 상대평가예요. 여전히. 그래서 저희가 학생이 교양 수업이고 많다 보니까 한 70명을 상대평가를 해야 되거든요. 그게 너무 속상해요. 그래서 이게 학생들을 여전히 그렇죠. 학교가 변하지는 않고 사회에서 뭐 차기적인 인재를 바란다 이렇게 하지만 시스템적으로는 여전히 줄 세우고 그 다양성을 존중하지 않고 학생을 나름대로의 그 평가하는 시스템이 아직 미흡하다. 너무나도 부족하다. 대학교에서도. 중고등학교가 아니라 이거는 정말 심각하지 않나. 그래서 평가 시스템에 대해서 정말 계속 절실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에는 제가 비봉에 가서 어르신들 한 100여 분 정도 모시고 멋진 공연 아키라고 한 타악연희단 아키 잘 아시죠? 네, 오셔가지고 아주 멋진 공연을 한 40분 이상 공연을 보여드리고 했어요. 그래서 정말 즐겁게 오늘 또 다녀왔습니다. 거기 네. 아키의 대북 연주자 있죠. 네. 그 친구는 얼굴이 한 번도 안 보여요. 무대에 올라가면 네, 등만 보입니다. 그게 너무 좋아요. 돌아서서 연주예요. 그렇죠. 연주를 해야 되니까. 그 친구가 대북. 대북이니까 등 근육만 열심히 운동을 해요. 그 등 근육만. 근데 그게 더 어렵지. 그게 정말 근데 그 모습이 앞으로 모습보다 뒤의 모습이 훨씬 멋있고 신비주의구만. 정말 잘 치더라고요. 얼굴 보고 놀랍니다. 네, 등 보고 좋아했다가 얼굴 보고 놀랍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친해서 그 친구가 친해서 등 근육 보고 갔다가 얼굴 보고 욕하면서 나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오랜만에 아키 연주를 봤거든요. 그런데 훨씬 더 업그레이드 됐고 특히 그분 엄청 방금 연주 잘하죠. 말씀하신 그분이 가지고 있는 아우라가 어마어마하다라는 것을 또 가깝게 공연을 봤어요. 저희가 그러다 보니까 더 그게 확 느껴지더라고요. 정말 일본에서 멋있습니다. 작년에 금상 받았거든요. 아, 올해 또 6월 그래요? 말에 갑니다. 일본 대회. 오, 그렇구나. 꼭 성공하길 그러면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이번 한 달 동안에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리고 저희 코너가 그러니까 저희 방송이 어떤 부분들의 방송들을 했었는지 이런 이야기를 좀 나눠봤고요. 오늘의 걸어서 전주 속으로는 여러분들 이번에는 지난번에 첫 마중길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는 어떤 얘기할까 기대를 많이 하시고 계세요. 궁금하시죠? 전주 하면 떠오르는 게 딱 손꼽아서 한옥마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진경 작가님께서 오늘 특별하게 아마 전주의 분들도 어쩌면 관광객으로 오시는 분보다 한옥마을을 모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죠. 오늘의 방송이 더 매우 기대가 되는 그런 방송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작가님께서는 이 한옥마을을 뽑은 게 전주를 대표하는 관광지여서 이곳을 선택하셨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6월 말 7초 하면 이제 장마철이긴 하지만 올해 장마의 특징이 좀 굉장히 햇볕이 강한 날이 며칠 계속되다가 비가 오다가 이런 시기이기 때문에 휴가철하고 같이 겹치거든요. 그래서 그 꼭 비행기를 타고 꼭 외국을 나갈 것이 아니라 이제 걸어서 전주 사람들은 걸어서 한옥마을 좀 가고 또 다른 지역에 계신 분들은 우리 한옥마을에 와서 좀 비빔밥만 먹고 그다음에 길거리에서 그 탕후루 이런 것만 먹고 그러지 말고 진짜 한옥마을에 숨겨진 이야기들을 좀 알았으면 해서 한옥마을 지역을 좀 선택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제가 이야기하시는 동안에 화면에 그 지도를 준비했습니다. 네. 저희 스튜디오에서도 볼 수가 있는데요. 네네. 그 한옥마을에 여러 길들이 있잖아요. 네. 한옥마을 전반적으로 다 소개를 하게 되나요? 일단 한옥마을 지역에는
한 10개의 길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뭐 태조로 은행로, 동문길, 뭐 어진길, 향교길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다 소개하기엔 너무 많이 그렇죠. 있어요. 이 그래서 시간으로 부족하죠. 네, 오늘은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 원래 6개 하고 다음번에 6개 정도를 해야 되겠다 했는데 네. 쓰다 보니까 한 3개 정도밖에 못했어요. 어. 네, 그래서 일단 대표적인 거를 3개를 좀 근데 세 해보겠습니다. 개도 뭐 충분할 것 같아요. 그럼요. 시간이 많을 모자랄 것 수도 같은데? 있어요. 네네네. 네. 네. 세 개. 일단 첫 네. 번째는 이제 태조로. 아. 태조로면 한옥마을의 이제 좀 상징적인 길이라고 할 수 있는데 태조로 하면은 네. 기억이 나시죠? 예를 들면 뭐- 병무청 사거리에서 네. 예, 저 국가 무형유산 네. 원으로 가는 길, 네, 네. 그러니까 남원 가는 길로 가시다 어, 보면 그쵸. 오른쪽에 청사초롱이 이렇게 내려가는 네, 길로 네. 돼 있었어요. 네. 돼 있어요. 그곳이 태조로인데 거기에서부터 전동성당까지 거기가 태조로입니다. 네, 당연히 여기에는 그 뭐 먹자 골목이 좀 형성이 돼 있죠. 뭐 오징어 튀김이라든가 네. 그다음에 뭐 저기 그 초코파이도 있고 그다음에 탕후루도 팔고 그다음에 또 이제 닭꼬치 아, 그런 게 또 좀 먹을 예. 거 하니까 또 침이 드네요. 네. 좀 그거는 좀 우리 좀 전주하고는 맞지 않는 음식이긴 하지만 그래도 돌아다니면서 이제 그게 어떻게 좀 네. 정착화가 됐죠. 네, 예, 그렇죠. 한옥마을에. 어느 관광지를 또 가도 네, 비슷하게. 네. 네. 그럼 이 태조로라는 이름이 부여된 거가 응당 이렇게 태조 이성계를 그렇죠. 기념하기 위해서 예. 그런 걸까요? 태조 네. 이성계의 이 씨가 네. 무슨 이 씨인지 아시죠? 전주이 씨, 여기 계십니까? 없나요? 없어요. 저희 이씨가 어머님, 없습니다. 아우, 저희 양반. 어머님, 양반이 없으시네. 저희 어머니. 양반이. 저희 엄마. 네. 태조로에 보면 이렇게 왼쪽 뭐 이제 자만마을도 있고 네. 그러긴 한데 이목대하고 오목대가 있죠. 네. 네, 이목대 같은 경우는 이성계의 4대 조부인 목조 이한사가 여기서 나고 자란 곳입니다. 그리고 또 오목대는 우리가 이제 되게 한옥마을이 약 700여 채가 돼 있는데 한옥마을을 부감샷으로 찍은 사진들 되게 기억이 나죠. 무슨 책이라든가 아니면 방송에서든 한옥마을 뭐 눈 온 때 지붕들. 예, 네. 지붕 그게 바로 오목대에서 찍은 사진이거든요. 그렇죠. 예, 올라가서 예, 대부분 거기서 다 보이는데 그 오목대 같은 경우는 태조 이성계가 고려 5왕 6년에 남원 운봉에서 외장 아지발도를 무찌르고 돌아오다가 머물면서 개선잔치를 베풀었던 곳입니다. 아. 예, 거기서 왜 개선잔치를 벌였을까요? 그왜 그랬을까요? 모든 일가 그게? 친척을 다 모아놓고 아. 이씨 이 씨가 많으니까 이씨. 모이기가 좋은 왜냐하면 모이기가 좋다기보다는 네. 내가 음. 곧 왕이 될 상이요. 오. 내가 왕이 될 상인가? 좀 말하자면 자신의 입지를 공고히 했던 어떤 그런 의미가 있는 그러면 곳이죠. 그 위치가 매우 중요했던 예, 거네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오목대와 이목대 예, 굉장히 중요한 곳이고 그래서 그 이성계가 여기에서 전주에서 어떤 조선의 이제 고려를 놔두고 네. 조선을 조선. 창건하겠다는 네. 마음을 먹은 곳이다. 네. 어떤 이런 의미가 있는 곳이죠. 그 전 배경이 이제 황산에서 대첩을 일으키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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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니까 굉장히 전주가 조선의 본향이라고 많이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의미가 네. 아주. 그니까요. 오목대 얘기하니까 갑자기 생각나서 네. 그 제가 최근에 네, 그 오목대 바로 옆에 아주 멋진 집을 발견했는데 예. 드라마 그 25, 21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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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리네 네, 집. 예, 예. 거기에서 본 드라마. 그 보이는 뷰가 또 굉장히 남다르던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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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습니다. 네. 거기 그러니까 요즘에는 또 뭐 음식의 맛인가 그거 가지고 또 한옥마을에서 찍었다고 맛에. 맛 뭐였지? 기억이 안 납니다. 기억 안 나는 건 패스하는 걸로. 예. 네. 그리고 제가 또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그 이제 이거는 제가 좀 이거 책을 보다가 제가 지은 책인데도 잊어버렸어요. 하도 오래돼가지고. 무슨 책을 제목이 무엇일까요? 이게 향수를 안고 걷는 마을이라고 네. 예, 전주 전통문화연수원에서 그 네. 마을이 어떤 마을이에요? 한옥마을이에요. 네. 한옥마을. 예, 근데 이제 이완용이가 한번 원래는 그 오목대 근처에 그 전동선당을 지으려고 했대 원래는. 오목대. 예, 근처에? 그 근처에다가 어. 지으려고 했는데
그때 반대를 했던 게 이완용이 반대를 했대요. 왜, 그런 숨은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쪽은 아니다. 응? 이완용도 전주신가요? 그렇죠. 맞습니다, 어. 맞습니다. 그래서 이완용이가 좀 나라를 팔아먹었지만 네. 그 이목대랑 오목대는 좀 지켰다. 아. 어떻게 보면 아마 그래서 거기에다 전동성당을 짓는다는 걸 반대한 것 같아요. 네. 조선이 씨. 예. 여기는 예. 이 씨의 땅인데. 이 씨의 땅이니까 음, 좀 그런 그래서 전주를 지켰다 이완용이가. 그러면 그나마도 그 지역이 구체적으로 뭐 한 향교 정도 위치. 아니요 오목대하고 이목대랍니다. 그 사이. 예. 그래서 전동성당이 이쪽으로 그 음. 지금 있는 자리에서 지어졌다 이런 말이 있어요. 뭐 그때 당시에는 상당히 떨어져 있었겠네요. 그렇죠, 지금 그렇죠. 오목대 이목대를 그렇죠. 생각했었을 때는 그렇죠. 한쪽을 외곽으로 그렇죠. 간 느낌은 있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제 한옥마을에 제가 그때도 이제 여러 가지 그 자료를 봤는데 그때 당시에 한옥마을 이렇게 사람이 많이 살질 않았답니다. 1900년대에는. 네. 그러니까 이제 조선시대 막 완전 조선시대는 아니죠. 근대죠. 1900년대에. 근대죠. 네. 그때는 뽕밭하고 채소밭 정도가 있었고 왜 그러냐면 거기가 전주천이 범람을 하고 홍수가 나면 전주천이 범람을 하니까 사람이 살 수가 별로 없는 거죠. 네. 근데 이제 1936년에 굉장히 큰 홍수가 있었대요. 그래서 그때 안 되겠다. 전주천에 뚝을 쌓아야겠다. 그 뚝을 쌓은 거야. 그 다음에 사람들이 와서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구나. 교동이라는 한옥을 짓고 교동이 상당히 많았잖아요. 한옥이 네. 많았었죠. 그러면 예전에 이제 선비의 길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지금 많이 있었잖아요. 그거를 추적하기도 하고 그럼 살기가 힘들었는데 선비들이 살기가 어떻게 좋았을까요? 선비들은 이제 땅이니까 자기들이 그렇게 살았겠습니까? 그냥 뭐 가지고만 있었겠죠. 그렇지. 그 사람들은 또 좋은데 살고 따로 안에 땅문서를 들어가 살고? 갖고 있었겠지. 주인 땅 주인이었구나. 당연하지. 그렇군요. 그렇죠. 네. 땅문서 갖고 있었겠죠. 네. 그러니까 한옥마을의 탄생이라고 하는 것이 의외로 그러니까 1900년대 이후 그러니까 1936년도에 대홍수가 일어나면서 네, 이 한옥마을이 교동이라는 게 만들어졌다. 교동. 그랬구나. 교동에 이제 그 지구들이 만들어졌고 네. 나중에 그 한옥 보존지구였잖아요. 교동이. 그렇죠. 네, 그 그래서 나중에 주변이 풀린 다. 거고. 역시 뭐 이렇게 사람이 대홍수가 일어나니까 오히려 그렇죠. 거기다 뚝을 쌓아서 그렇죠. 우리가 거기 살 수 있는 이런 뭔가를 만들어내는 게 참 사람은 정말 힘은 굉장히 위대한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태조로를 거쳐서 어디로 갈까요? 자 이번에는 이제 은행로로 가봅니다. 은행로. 이제 은행로는 은행나무 길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그 태조로에서 이렇게 예를 들면 태조로 내려오다가 오른쪽에 보면은 관광 안내소가 있죠. 네, 관광 안내소 조금 더 내려가서 오른쪽으로 가는 길이 있어요. 오른쪽으로. 남천교 가는 길. 네네네. 네. 그쪽으로 가다 보면 600년 된 은행나무가 있습니다. 엄청 오래된 은행나무. 그래서 그렇죠. 그 길을 네. 은행나무 길이라고 하는데 여기가 은행로 33번지. 근데 여기가 그 전주 최씨 또 전주 최씨가 있었네. 전주가 대단해요. 대단합니다. 네. 전주 최씨 고집도 세. 전주 최씨. 채씨도 없습니다. 그러네요. 여기에. 양반이 없네. 아이고, 양반이 없어. 은행나무 나무가 600년? 600년. 네. 전주 유래가 최씨. 그 은행나무가 이제 600년 된 이제 이 드신 어르신이라고 해서 그 길 갈 때마다 인사를 해야 된대요. 그 주변 인사를 사람들은 거기 이제 어떤 얘기들이 있냐면 이 나무를 동네의 수호신이다. 영험에서 새벽에 거기 가서 이제 소원을 빌면 이루어진다. 벌레도 없잖아요. 벌레도 없고 그 다음에 그 은행나무가 제가 알기로는 그 열매를 맺는 암나무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순나무가 아니고 그런데 그 암나무가 그렇게 열매를 맺으면서 그렇게까지 오래 사는 경우가 별로 없대요. 근데 이제 이 나무는 600년 동안 장수를 한다. 뭐 이런 게 있는데 이 나무는 오래 가겠죠. 그러겠죠. 나무를 자를 일은 없겠죠. 이 나무를 자르게 되면 전주 최씨 일가들한테 아마 곤장을 맞을 것 같아요. 네, 절대 곤장을.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이 뒤에 이제 나무 뒤에는 그 최씨 종대가 있습니다. 종대라면 이제 집인데요. 한옥
있습니다. 네. 그게 이제 종대라는 게 그 종족을 지켜오면서 이제 살아온 터인데 이 최씨 종대는 월당 최단 선생의 막내 아들인 좀 길어집니다. 오. 연천공에 이제 살던 옛집인데 네. 월당 최단 선생이 누구냐면 네. 한벽청년으로 유명한 한벽루를 지은 한벽청년. 선비 아, 한벽루를 한벽루를 지은 예, 선비예요. 한벽청년이라고 오. 하잖아요. 그 네. 전주에 뭐 8가지 비경을 네. 얘기할 때 그렇죠. 예. 네. 그래서 뭐 이 최담 선생님은 조선 개국 당시 태조 이성계를 도운 그 개국공신이라고 합니다. 아마 그러니까 이제 저도 좀 기억이 좀 안 나는데 아마 개국공신이니까 상당히 잘 사셨겠죠. 그럴 것 같네요. 잘 네. 사셨고, 여유롭게. 여유롭게 네. 사셨고 네. 누리면서 사셨고 한벽루에서 이제 네, 시 읊으면서 글도 읽고 네. 네, 이렇게 저기를 바라보면서 전주천을 바라보면서 낚시도 하시고 네, 부럽네요. 네 그랬겠죠. 네, 이 뭐 은행나무길, 그러니까 은행나무길은 아무튼 뭐 2월 지금 7월이 다 가기 전에 네, 한번 가봐야죠. 네, 한번 꼭 가봐야겠네요. 그래서 한번 6월은 새벽에 가십시오. 새벽에 새벽에요? 새벽에 가셔서 그 소원 좀 비세요. 아, 뭔 네. 소원을 빌어야 될까 우리? 뭐 아들 낳게 해달라든가. 등나무 아들 하나 더 나라고? 지금 둘도 힘든데. 지금 방금 네. 생각났는데 예전에 그 지리산에 할머니 당산, 할아버지 당산이 있어요. 지리산 와운 마을에. 예, 와우. 예, 와운 마을이라고 와운 마을. 예, 구름이 누워 있는 게 여담인데 이제 그 할머니 당산, 할아버지 당산 이렇게 양쪽에 있는데 네. 거기에서 제가 한번 그 당산제를 한번 지냈는데 제가 한번 갔어요. 재밌었겠다. 방송 때문에 갔었어요. 아. 그래서 이제 할머니 당산에서 정말 빌었습니다. 여기 정말 네. 거기는 아이를 낳는 그 정말 그 비범한 데가 비범한 그 영험하대요. 효력이 있대요. 그런데 저는 이제 아이를 낳는 그런 소원을 안 빌고 그냥 제 소원을 빌었는데 정말 2달 만에 이루어졌어요. 그럼 날마다 다녀야죠. 그래서 이제 날마다 거기 올라가기 힘들어요. 와운 마을에. 그랬더니 제가 그 얘기를 방송에서 막 얘기를 하고 다녔더니 네. 정말 사람들이 미어 터졌어? 미어 터지는 거야. 그런 거는 얘기하지 말고 혼자만 다녀야지. 우리끼리 정말로 해줘야지. 근데 정말 그러니까. 어떤 PD는 정말 거기에서 빌어가지고 네. 다큐까지 찍었거든요. 오. 아들을 낳았어요. 정말. 우와. 거기에서 우와. 부부가 같이 자고 여러분들 거기서 이제 와운 와운 마을. 혹시 자, 뭐 우리 문봉이나 이럴 정도 된가요? 아니 지리산 지리산이- 와운 마을. 응, 나도 산내. 산내 와운 마을 유명합니다. 그때부터 아주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거기서 할아버지가 헷갈리실 것 같아. 자, 우리도 우리도 삶은 거 백숙 먹고. 그렇죠. 네, 이제 이 은행나무를 효험 은행나무, 있는 나무로 우리가 한번 소원을 빌고 그러니까 이거를 좀 증명을 해볼까요? 큰일 나겠어요. 이런 말에서. 1차로 일단 우리가 시험 삼아 와운마을에 가서 와운마을 먼저 가고 한번 빌고 옵시다. 그럴까요? 아니, 그리고 거기는 간증을 합시다. 거기 새벽 가야 돼요? 아니야 상관없는데 할머니가 조금 헷갈리실 것 같아.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오니까 일단 은행나무로 갔어요. 그래요. 최시종대. 네. 거기서 좀 빌어보시고 새벽에 꼭 소복 입지 마시고. 근데 은행나무길은 정말 이렇게 사람들도 많이들 알고 있는데 오늘 이렇게 얘기를 들으니까 더 확실하게 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궁금한 게 있는데 또 그 한옥마을에 동문길 있잖아요. 또 거기 술집도 많지만 가슴이 떨립니다. 동문길 할 얘기가 너무 많아. 네. 동문길은 동문사거리라고 하죠. 예술인의 거리. 예술인 네. 분들. 예, 한옥마을이 관광지가 되면서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예술인들이 많이 밀려났는데 여기는 네. 정말 제가 외지에 있는 사람들한테 동문 투어 한번 네. 시켜드리겠다 하면은 아주 그냥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곳이에요. 그래요? 예. 일단 먹을 게 엄청 많고 먹을 게 싸. 어. 그냥 한 5그릇만 가면 술집이야. 5그릇. 종류도 다양하고. 다양합니다. 다양하고 제가 제일 첫손에 꼽을 곳은 그 별명이 거상이라고 이제 코끼리 네. 클 거 코끼리상 큰 오. 코끼리라는 주모가 운영하는 주막집인데 거기 이제 화가 돌아가신 박미편 선생님이 막걸리 좋아하시는 선생님이 별명을 지어주셨어요. 네.
거상 이러면서 막걸리 좀 내와 그러면 오. 너무 맛있죠. 근데 진짜 가보시면 나 한 번도 안 가봤는데 그런 데가 있어요? 안 가봤어요? 응. 그렇죠. 주인 얼굴 보면 거상. 막 나와? 네. 많이? 아우 어르신. 지금 그분 지금 거기는 옛날 이제 어르신들 옛날 예술가들은 거의 돌아가셨어요. 네, 그쪽에서 많이 다녔던 분들은 지금 젊은 사람들은 좀 모르겠어요. 잘 안 오는 것 같은데 네. 일단 그쪽은 네. 지금도 성업을 하고 그쵸. 예. 많이들 나 11시부터 합니다. 어. 아침 11시부터. 아침 몇 11시부터. 시까지? 아우 그건 상관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시죠? 11시부터 한 거? 아이고 11시 갔으니까. 여기 시도 때도 없이 갔으니까 알죠. 홍어전 아주 아. 대단합니다. 네. 땡기네요. 땡깁니다. 네. 그리고 또 제가 바로 그냥 네, 그냥 빠르니까 얘기할게요. 네, 할 그리고 얘기가 많아서. 예, 거기는 닭으로 얘기하자면 자 이제 꼬꼬통닭이라고 있습니다. 거긴 가봤습니다. 거기는 이제 네. 전기구이 통닭입니다. 네, 응. 그렇죠. 전기구이 홍지선이 통닭. 홍지선이 앞에 거기가 골목으로 이사를 그 갔죠. 골목으로 이사를 갔죠. 옛날 장미호떡집이 네. 있었어. 아, 장미호떡집 네. 아주 네. 유명한 네. 그 장미호떡집 옆에 꼬꼬통닭이라고 그렇죠. 있었는데 그 꼬꼬통닭이 네. 옮겼는데 네. 그 전기구이 하나만 먹으면 안 됩니다. 닭게장도 먹어야 되고 네, 예. 닭게장. 네, 그리고 아주 또 맛있죠. 바베큐가 있습니다. 닭 바베큐. 그리고 또 그 겐스빌 치킨이 또 마지막에 하나 있습니다. 겐스빌 치킨. 아, 저 어렸을 진짜 때 맛있죠. 중학교 때부터 있었던 집이에요. 뭐 그냥 상호 요즘은 다 얘기하더라고. 네. 예. 그 닭은 그 정도 됐고 네. 그다음에 또 이제 막걸리가 또 이제 천년누리봄 어르신들이 하시는 네, 예. 네. 시니어 클럽에서 저도 운영하는. 백지에서 사람들 오시면 천년누리봄. 거기 많이 모시고 가요. 예. 음. 그리고 또 이제 그 금요일마다 공연을 하고 있는 야간 비행. 야간 비행. 예, 야간 비행 같은 데는 이제 양주 한 잔 정도 딱 기분 좋게 마시면서 맥주 한 잔 마시면서 그 대표님이 사장님이 네. 사진을 정말 잘 찍으세요. 아, 그래요? 완전 사진 작가입니다. 그리고 좀 말만 잘하면 사진을 네. 찍어줘요. 오. 바로 현장에서 현상을 해줘. 아, 그렇구나. 현상도 해줘요. 내가 말을 별로 못했네 그동안. 그렇지. 아유, 안 찍어주셨네. 그분이 말을 아주 잘해야겠네. 저 사진 앨범을 갖고 있어요. 어. 그래서 그 사진들을 하나씩 모으고 있는데 네. 저는 많이 얻었죠. 좀 말을 잘해가지고. 가. 저 오는 거 싫어하더라고. 그래서 고마워라. 자꾸 빼달라고 하니까, 자꾸 인하해달라고 하니까 인하집 값은 안 주면서 문을 닫아버려. 대신에 술을 좀 많이 마시면 되지. 그렇죠. 술도 많이 먹고. 근데 제가 그 술을 하나 사놓잖아요. 네. 양주를 한 명 사놓잖아요. 키핑을 없어져. 없어집니다. 바로 없어져. 없어져요. 누군가 와서 제 이름을 먹고 가요. 그러니까 진경은 써 있으면 내가 아는 사람이다 하고 사람들이 키핑한 사람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그럼 이제 다른 사람 키핑한 거 이렇게 봐야지. 내가 아는 사람도 있는지. 또 그렇게 남의 거는 또 먹으면 안 돼. 하여튼 그렇습니다. 네, 네, 아주 먹고 보리차라도 넣어둔다. 예, 동문거리는 네. 아주 그렇죠. 매력이 있는 곳입니다. 또- 그 동문길이 한옥마을과 인접해 있긴 하지만 외지인들보다는 전주 사람들이 더 많이 찾죠. 그렇죠. 네. 근데 원래 동문이 원래 그 전라가명에 동쪽 문이 있었던 곳이라고 해서 그렇죠. 굉장히 여기가 그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았던 곳. 네. 그러니까 그 조선 시대에는 당연히 동문박 시장까지 장까지 열리고 전라가명 옆이니까 전라가명이 네. 어떤 데예요. 전라가명에서 막 그냥 그 저기 국악 공연도 하고 막 네. 대사습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랬던 곳이라 동문사거리가 굉장히 사람이 많았던데 그리고 대전거리라고 했어요. 옛날 대전거리라고 하면은 일제 강점기 때 혼마치. 뭐 그렇지 혼마치라고 네. 했죠. 아주 그냥 중심지. 그럴 정도였고 또 그 다음에 우리 60, 70년대에는 거기가 또 미연탑 사거리 어른들이 많이 얘기하시잖아요. 네. 네, 그랬던 그래서- 곳입니다. 네, 예. 저는 모르지만 많이들 모르지. 얘기하시더라고요. 저도 모르겠는데 네. 미연탑 사거리, 네. 그다음에 아카데미 극장 사거리 뭐 아카데미 이래서 극장 사거리.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곳이라고 했고 거기 삼양다방이 이제 100년이 넘었습니다. 네. 지금도 그걸 지키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하여튼 많은 분들이 가서 네. 우리 지역 경제, 골목 경제를 좀 살렸습니다. 우리 저희 진정근 작가님이 또 삼양다방 마담을 또 마담을 하셨잖아요. 했죠. 그래서 마담. 그래서 원래 다 죽어가는 삼양다방을 살리셨잖아요. 안 살렸어. 못 살렸어요. 그러면 오늘 방송 끝나고 디프리는 그쪽으로 하나요?
그쪽으로 가도 되죠. 네. 가면 다 만납니다. 네, 한번 염두에 두시고. 아니 사람을 너무 그러면 안 돼요. 진작가하고는 같이 술자리 동석을 예. 못해요. 이 사람 저 사람들한테 한 세네 군데를 불려다니느라고. 돌아다녀야 돼요. 지난번에 그랬죠? 예. 예. 안 좋네요. 안 좋아요. 그냥 이 동네에서 하는 걸로. 그 동네 가서 한번 팔아주긴 해야 되는데. 이따 끝나고 이야기합시다. 그럽시다. 아유, 제가 먹는 얘기를 하다 보면 막 그냥 그냥 끝이 없어. 네, 야, 하루 종일 얘기해도 끝이 없어요. 오늘의 성대모사는 어떻게? 제가요. 네. 그 이명화를 하려고 그랬어요. 날날. 응? 그랬어요. 이렇게 하려면서 시청자 소개를 하려고 그래 사연을 소개하려고 그랬는데 이 날날이 또 가수로 데뷔를 했더라고. 그리고 이명화는 못했어요. 그냥 이 정도 다음번에 더 연습해서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만 끄질게요. 네, 또 재주가 이렇게 참 많네요. 유쾌하게 여러분들 굉장히 한옥마을에 궁금한 부분이 있으셨을 때 그 역사적 유래와 이게 이제 어떻게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살기 시작했는지 이렇게 쭉 훑어보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거기에 플러스 동문사거리의 맛집들까지 저희가 그 맛집 탐방을 갔다 온 것 같은 느낌이에요 지금. 네, 한번 쑥 훑고 온 느낌. 콩나물국밥까지 먹고 해장까지 한 느낌. 네, 너무 좋습니다. 맞습니다. 잠깐 그러면 음악 한 곡 듣고 쉬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곡은 저희 오키 언니가 선곡해 주셨죠? 네. 어떤 음악이죠? 장마철이라서 네. 그 비와 관련된 뭐 학창 시절에 좋아했던 노래를 선곡했습니다. 그러셨구나. 네, 군베이 댄스 밴드의 레인. 네, 네, 레인. 함께 듣도록 할게요. 근데 뭐요? 군뱅이 댄스. 14 days in the murdering sun of the Sierra Nevada. No rain, no water, no food. We are prisoners in the melting pot of hell. Oh God, help us. We're standing here and leave our lives in your hands. For just one drop of rain, we beg you to send. Oh, why don't you hear our prayer? Should it be your night? No longer we can stay, no more that we can say. The morning turn, storm only blows.
여러분께서는 FM 93.5MHz 전주 공동체 라디오를 통해 현아와 길벗의 도시 이야기를 듣고 계십니다. 이 프로그램은 매주 화요일 저녁 8시에 방송되며 목요일 저녁 6시에 재방송됩니다. 또 공동체 라디오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청취 가능하고 유튜브에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채널 현아와 길벗의 도시 이야기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꾹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앞서 안내를 드렸던 것처럼 이게 지금 라이브로 좀 유튜브가 나가지 않아서 댓글을 지금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다음에도 댓글 올려주시면요, 다음 방송에 저희가 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새로운 코너의 주인공을 모셔보겠는데요. 오늘 첫 시간인 만큼 앞으로 어떤 이야기가 들려주실지 좀 미리 들어보는 시간으로 준비했습니다. 이 코너는 뭐 오늘 이렇게 출연해서 코너를 소개해 주시고 다음 달부터는 직접 진행을 해 주시게 될 건데요. 이 코너 소개에 앞서 먼저 중대한 결심을 하셨다고 처음에 인사하실 때도 말씀하셨는데요. 네, 그 얘기를 들었어요. 뭐 차를 없앴다? 뭐 그대로 차와 헤어질 결심을 했다라고 하셨는데요. 어떤 결심을 하셨는지 이야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오키님? 뭐 그 헤어질 결심은 작년부터서 좀 생각을 했었는데 네. 우리 길버 PD님 차 없애기 이전의 생각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 생각은 제가 훨씬 더 선도적이었고 먼저 하셨구나. 그걸 길버 PD가 약간 옆에서 컨닝을 하지 않았나라는 합리적 의심이 들어가면서 네. 작년부터 생각을 했는데 작년에는 실행이 안 됐고 근데 올해 문득 다시 그 생각을 하는 계기가 됐어요. 네, 뭐냐면, 그러니까 세 가지 이유를 들어보면 차가 그 주차장에 받쳐져 있는 때가 훨씬 많은데 차값은 떨어지고 그리고 나는 나대로 차를 안 타면서 또 다른 교통비를 지불을 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 그렇죠. 경제적인 문제들이 있죠. 네. 근데 이게 저 같은 사람한테는 굉장히 과소비이고 사치이고 이렇다라는 게 문득 뒤통수를 때렸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건강적인 부분에서 그러니까 네. 차를 굳이 타지 않아도 되는 때도 네. 그냥 무의식적으로 차를 타게 되는 거죠. 운전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보면은 휘발유 낭비하고 탄소 뿜뿜하고 뭐 하면서 결국에는 나도 뭐 운동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뭐 굳이 뭐 저녁에 만보 채우려고 천변 나가고 네. 이런 수고로움보다는 바깥에 일정이 있으면 이제 내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좀 그 실천을 해보자라는 거하고 이제 또 하나는 우리 길버 PD님이 먼저 이제 차를 없애기는 했으나 그 탄감자 회원으로 나이롱 회원으로 활동을 하면서 그래도 어쨌든 저도 잘 타고 싶고 많이 타고 싶고 열심히 타고 싶고 네. 근데 차가 있는 한 그건 잘 안 될 것 같아요. 네. 자전거를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네. 그 탄감자의 복합적인 부분이 들어있죠. 건강도 들어있고 네. 환경도 들어있고 그래서 이거를 빨리 결심하지 않으면 시간을 늦출수록 나는 돈을 손해보고 건강을 손해보고 뭐 이럴 것 같다라고 해서 일단 주변에 소문을 막 냈습니다. 차를 없애겠다. 네. 그리고 가장 먼저 이렇게 또 자문을 구했던 네. 사람이 그 길버 PD님인데 뭐 도움이 되셨어요. 전 양반은 뭐 차 없앤다고 무조건 오케이 좋아하죠. 그렇죠. 너무 네. 좋다고.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실천을 네. 좀 하는 사람이고 싶다. 그러니까 제 차가 이제 필요한 아들한테 갔는데 집에 놀고 있는 차 놔두고 아들은 또 새 차를 사야 되고 막 이렇게 돈 낭비하고 이러느니 어쨌든 놀고 있는 차를 보냄으로써 괜찮은 엄마도 좀 돼보고 싶고 괜찮은 시민도 돼보고 싶은 마음이었죠. 뭐 실제 두 분께 이렇게 차를 없애셨잖아요. 여튼 그랬을 때 가장 좋은 점 뭐일 것 같아요?
좋은 점이 뭘까? 그러니까 뭐 진짜? 환경적인 가장 거나 좋은 이런 거 점은 말고 뭐가 있냐면 실효성 있게. 그러니까 그 아까 우리 진 작가님이 한옥마을을 소개를 했잖아요. 네, 네. 네, 그거를 쭉 들으면서 네. 한옥마을을 저는 전주 토박이도 아닙니다만은 한옥마을을 별로 안 좋아했어요. 왜냐면 가면 일단 차 받칠 데가 없고, 그렇죠. 예. 주차장이 없으니까. 그거 이제 뭐 그 사람도 버스나 뭐 많고. 이런 걸 타야 되고 뭐 이런데 그러니까 차가 없으면 당연히 버스를 타고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겠지만 차가 있으니까 사람이 좀 피해지는 편해 거죠. 보려고 뭐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한옥마을 그 저희 동네 옆입니다만 신시가지 이런 데서 만나자 하면 저는 잘 안 만나요. 그리고 시내버스를 타면 거의 1시간 걸려야지 그죠. 가거든요. 근데 네. 이제는 마음을 고쳐 먹었죠. 어. 몇 정거장까지는 최소한 걸어가고 그 다음에 버스를 타든 택시를 타든 하고 뭐 이런 방식으로 제 나름대로 지금 머리는 열심히 계산을 하고 있어요. 아 그렇구나. 뭐 그런 이렇게 거리나 이렇게 어떤 지역이나 이런 주차에 대한 고민 없이 네. 갈 수 있다. 네. 그런가요? 생각 이외로 그 네. 어떤 차로 인해서 제약받는 게 많아요. 예를 들면 가서 어디다 댈지를 무의식중에 사람들이 많이 맞아요. 생각을 하게 되고 네.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안 가게 되는 건데 네, 맞아요. 그런 것들로부터 좀 자유로워지는 거고요. 그러니까 차가 있으면 차에 의지하는 마음이 훨씬 큰데 네. 차가 없으면 일단 이제 내가 갈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뭔가를 생각을 하게 되는 네. 거죠. 그럼 그러면- 궁리를 하고 네. 부지런해진다는 네, 말씀이시죠. 맞아요, 맞아요. 그렇구나. 그러면 여기서 훅 네. 치고 제가 음. 들어가겠습니다. 네. 네. 방금 우리 허옥희 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주 거듭해서 거론된 탄감자에 대해서 광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탄감자는 갑자기 네, 그러니까요. 갑자기 사람을 네. 이렇게 건강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운동을 하게끔 옆에서 이렇게 펌프질을 네. 가스라이팅이라고 하죠. 네. 지금 그 여러 사람의 증인들이 차례차례 탄생하고 있는데 운동하게 만들지 또 그 여러 가지로 생각과 그 생활 자체를 좀 다르게 생각해보는 여러 가지를 좀 그 계기를 제공해주고 이런 모임 보셨나요? 네. 저도 갑자기 뜬금없는 저희 길버 PD님의 네. 탄감자 광고였어요. 애찬론. 아니 저도 네. 그 원래 좀 굉장히 게을렀어요. 그러니까 이제 차가 있으니까 그 바로 옆에 슈퍼 가는데도 차 갖고 가잖아. 걸어가도 될 만한 데를. 맞아요. 그렇잖아요. 꼭 뭐 싣고 오고 네. 이랬는데 제가 탄감자에 자전거를 타게 되면서 아니 뭐 하려고 내가 그러지? 그래서 그냥 버스를 타고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생기고. 상당히 걷게 되고 버스 타게 되고 그리고 제가 보니까 좀 물론 좀 더 좋아져야 되겠지만 전주에서 버스 타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환승도 되고 좀 네. 더 걸어가면 되니까. 음. 예, 그래서 많이 네. 차는 사실 저는 이제 뭐 부모님을 모시고 있으니까 이제 부모님 모시러 다닐 때 병원 갈 때는 차가 좀 필요하긴 한데 그냥 좀 그렇게까지 차가 필요 없는 사람은 좀 걸어 다니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전주- 버스 타고 다니고. 네, 전주 자전거 타고 정도의 도시가 아주 큰 아주 도시는 좋죠, 아주 아니기 좋죠. 때문에 네. 뭐 차 없이 움직이는 것도 걸어도 되고 네. 버스를 타도 되고 예, 네, 버스도 그렇게 상당히 자전거도 괜찮아요. 되고. 네, 괜찮은 도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뭐 벌써 어느덧 저희가 시간이 많이 벌써 이렇게 벌써 돼서요. 오키님 이제 방송을 이제 그 짧게 앞으로 어떤 방송을 좀 하고자 한다 코너를 그걸 말씀해 제가 주시죠. 생각하는 거는 저는 지금 여기 뭐 어떤 시스템으로 방송을 하는지를 잘 몰라서 네. 그런데 저는 일기를 쓰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일기를 쓰면서 이제 네. 일기에 이제 차가 없어지면서 D+1, D+2를 써요. 그래서 네. 이제 차가 필요할 때 내가 밖에 이동을 할 때 차가 없이 어떤 방법을 선택했는가라는 메모를 네. 좀 네, 해보려고요. 한 달 동안에 움직인 네. 그 간에서의 네. 고민과 네. 해결 방법들 이런 네, 거를 그래서 네. 제가 자전거로는 사실 그 도로로 나가서 타는 것은 아주 굉장히 미숙하고 네. 그래서 그 예를 들면 약속이 있을 때는
일단 약속 장소까지는 버스나 뭐 택시를 타고 가고 집에 올 때는 뭐 걸어서 간다라든지 뭐 이런 방식을 좀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네. 차근차근 실천을 해볼까 해요. 그리고 이제 우리 애들도 많이 엄마를 지켜볼 거예요. 엄마가 과연 차 없이 얼마나 견디나. 네. 저 소카 저 회원 가입했습니다. 아, 네, 잘하셨습니다. 장거리 갈 때는 맞아요. 부득이한 경우에 타지역으로 예, 움직일 예. 때는 소카 이용하고. 그렇게 해서 그런 식으로 우리 신 작가님처럼 재미는 없겠지만 아니 왜 한번 재밌어요. 내 나름대로 뭐 고백숙이라든지 그리고 고백. 뭐 어쨌든 그 개몽숙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 뭐- 상남자 개몽숙이? 아니 근데 뭐 저희 코너가 두 분의 케미가 워낙에 좋아서요. 그냥 두 분이 앉아 계시는 것만 해도 재밌어요. 고맙습니다. 같이 나오는 거죠? 네, 그럼요. 큰 힘이 될 것 고마워요. 같아요. 아, 근데 오늘 뭐 너무 재미있게 오늘 방송도 6월을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조금 이제 좀 정리하려고 했는데 한 말씀 좀 간단하게 앞으로의 오늘 이제 월말의 결산의 방송 기대 심리를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그 물론 계획은 무계획이 계획이지만 이제 일단은 이제 다음 달은 제가 남양 특집으로 귀신 나오는 예. 그럼요. 귀신이 아주 무서운데? 재밌는 애들이에요. 예. 자전거 타고도 못 가고 걸어서도 네. 못 가는 저승길 얘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7, 8월. 기대해 주십시오. 7, 7월, 8월. 네, 남양 7월, 두 달에 8월 걸쳐서. 두 달에 이어서 기획 네. 코너로 해서 네. 7월 말에 한참 뜨거울 때잖아요. 너무 재밌어요. 귀신들이 아주 웃겨. 네, 남양특집으로 네, 준비합니다. 네, 오키님은 지금 다음에 진짜 코너를 직접 하게 됐잖아요. 네, 거기에 네. 대한 혹시 그래서 뭐 아니 뭐 그림 네. 뭐 이런 거 없어도 되잖아요. 그리고 네, 필요하면 그럼요. 네. 그 자료 화면 같은 거는 우리 김 PD님이 다 알아서 해줄 테고. 아, 그럼요. 네. 네, 항상 준비되어 어. 계십니다. 네. 그래서 뭐 그리고 뭐 예전처럼 그렇게 짜장면 점심 회동은 많이 못할 것 같긴 하지만 뭐 전화로라도 뭐 그때 잠을 네. 뭐 여기 작가님도 있고 PD님도 있고. 네. 아, 짜장면을 좋습니다. 여러 번 합쳐서 탕수육으로 업그레이드. 아 싫어요. 짜장면 먹을 거야. 네, 오늘 이렇게 함께 해주시니까 월말이 항상 기대되는 그런 방송이 된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정말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함께 계속 재밌는 방송 만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자, 오늘 방송 여러분들 어떠셨나요? 초대 손님 없이 정규 코너로만 한 달을 정리하는 시간을 뭐 지난달부터 해서 저희가 시작했습니다. 스튜디오에 모인 우리부터 주변의 이야기 그리고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전주라는 도시에 지난 한 달을 차분히 돌아보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특히 오늘은 한옥마을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서 그동안 미처 몰랐던 이야기들을 나눠볼 수 있었죠. 많은 분들이 한옥마을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안에는 여전히 새롭게 들여다볼 골목과 숨겨진 이야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구석구석을 함께 걸으며 또 다른 전주의 매력을 발견해가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그리고 모처럼 아름답고 단단한 결심을 실천으로 옮기신 오키님의 이야기도 참 인상 깊었죠. 한 달 뒤 그 결심이 어떤 변화로 이어질지 벌써부터 궁금해지네요. 한 사람의 작은 결심이 또 다른 사람에게 영감을 주고 그렇게 모인 공감이 도시 전체의 움직임이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도시 이야기는 그 공감의 지점을 함께 찾아가고 함께 나누는 마음을 담아내는 방송이 되고자 합니다. 이제 6월의 마지막 날을 보내며 다가올 7월을 함께 기다려봅니다. 날은 점점 더워지겠지만 마음만큼은 시원하고 상쾌하게 활기찬 7월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싹쓰리 다시 여기 바닷가 들으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또 설레요 이렇게 너를 만나서 함께하고 있는 지금 이 공기가 다시는 날
속에서 너와 내 기억은 점점 희미해져간다. 끝난 줄 알았어. 지난 여름 바닷가 너와 나 단둘이 파도에 치면서 노래하며 같은 꿈을 꾸었지. 다시 여길 바닷가 이제는 말하고 싶어. 네가 있었기에 내가 더욱 빛나 별이 되었다고. 다들 덥다고 막 짜증내. 괜찮아 우리들은 따뜻해. 내게 퐁당 빠져버린 널 이제 구하러 가지 않을 거야. 모래 위 펴펴펴 편지를 써. 밀물이 밀려와 또 못 지워. 추억이 될 뻔한 첫 느낌 너랑 다시 한번 받아보고 싶어. 흐르는 시간 속에서